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28일이고요.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 1억 4,1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이제 환율도 많이 올라가고 비트코인 가격도 이제 주춤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서 제가 좀 드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게 이제 옛날에 클린턴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이제 선거 유세할 때 이 구호를 내세워 가지고 당선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를 자기가 부흥하겠다, 뭐 그런 의미겠죠. 근데 이제 제가 그런 환율을 다루는, 환율 급등하는 이유를 다루는 영상이나 그런, 하여튼 뭐 경제 관련 영상을 보면서 느끼는 점은 되게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신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제 느낌은 그런 표면적인 이유만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당연히 뭐 설명하는 본인도 뭔 얘기하는지 모르고, 듣는 사람도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근데 뭐 듣고 나서는 경제 공부를 뭐 더 열심히 하던가, 뭐 경제는 역시 어렵구나, 뭐 이런 느낌만 들지, 뭐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도움이 될까, 뭐 그런 생각. 아무튼 그냥 좀 참 똑똑한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참 하나마나한 소리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한번 이렇게 깨달으시면 그게 한 번에 딱 그런 모습이 개안을 한 것처럼 한 번에 그냥 탁 보여요. 기존의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부분들이나 그런 게 하나 쓸데없고 변죽만 울리는 소리고, 핵심적인 거를 하나도 다루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구조도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한번 딱 이해하고 나서는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내가 되게 단순해요, 그냥 세상을 바라볼 때. 그래서 그런 점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환율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막 연초에 영상 찍을 때만 해도 뭐 1,300원대 중반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1,450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한 뭐 10% 가까이. 근데 이제 뉴스에서 말하는 거는 환율이 왜 올랐을까? 그 이유를 말할 때, 이제 트럼프가 내년에 이제 취임을 해서 본격적인 자신의 정책을 펴면 수출이 많은 우리나라 뭐 반도체나 뭐 자동차나 이런 산업에 타격이 있기 때문에 환율이 급등한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이 12월 초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제 그로 인해서 촉발된 이제 탄핵 같은 이런 정치 불안,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고,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환율이 급등한다, 이렇게 뉴스에서 말을 하거든요. 그런 것 같죠? 뭔가 여기 우리나라 어떤 산업에서가 원래 그런 약점, 그리고 이게 정치를 잘못해서, 윤석열이 나쁜 놈이기 때문에 환율이 급등한다, 이런 느낌 같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정치적인 스탠스가 확실한 분들은 이 이유가 더 마음에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환율이 급등한 이유는 단순해요. 우리나라가 돈을 더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이 돈을 푼 것보다 우리나라가 더 많이 풀었으면 미국 달러 대비 우리나라의 가치가 당연히 낮아지겠죠. 더 많이 돈을 풀었기 때문에.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게 비트코인을 이해한 사람 입장에서 똑같아요. 달러랑 비트코인이랑. 비트코인은 2,100만 개가 있는데 달러는 계속 풀어. 돈을 계속 풀면은 당연히 비트코인 대비 달러의 가치가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달러의
명목화폐의 그 값어치 그 단위로 봤을 때 가격이 계속 올라가겠죠. 그래서 비트코이너들이 1비트코인은 1비트코인이다 그냥 그렇게 하는 말이, 비트코인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걸 측정하는 그 잣대가 줄었다 늘었다 할 뿐이지.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수요 공급의 그런 그 균형 상태가 달라지면서 등락은 있지만 큰 맥락에서 보자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옛날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나라가 그 미국 금리를 안 따라간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제 상식으로는 우리나라 돈이 더 약한데 우리나라 금리를 더 올려주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제 3국에 있는 사람이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브라질 사람이에요. 브라질 사람인데 돈이 많은 브라질 사람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에도 투자할 수 있고 미국에도 투자할 수 있겠죠. 근데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금리만 놓고 봤을 때 한국 금리는 3.5%예요. 미국 금리는 5.5%예요. 그러면은 그냥 그 돈을 예금을 맡긴다고 해도 5.5%인데가 돈을 더 많이 줄 거 아니에요. 금리가 5.5%잖아요.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면 그거 딴 사람한테 빌려주고 돈을 더 이자를 더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맡긴 돈, 투자금 또 빼서 미국에다 옮기겠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경제가 탄탄한 상황 나라도 아닌데 미국보다 금리를 낮게 유지한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왜 굳이 그렇게 하느냐 봤을 때 저의 생각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다른 분들도 뭐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부동산을 지키자,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면 금리를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만약에 5%, 6%까지 올렸다고 하면 부동산이 많이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한은에서는 금리를 못 올리고 3.75%까지인가 밖에 못 올리고 이제 내리는 걸로 방향을 잡은 거죠. 내년에 벌써 뭐 한은에서는 내릴 거라는 그런 뉘앙스를 이제 흘러 보내고 있다는데, 여전히 미국하고 금리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을 푸는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미국보다. 그러면 환율이 당연히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그거를 눈속임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계속 환율 방어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계속 부양하기 위해서 미국보다 낮은 금리를 장기간 유지했고, 그렇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하락했는데,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는데, 그럼에도 금리를 더 내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정치권이나 뉴스에서는 그 정확한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거죠. 다 이래요. 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부분들을 싫어해요. 막 그 정확한 문제의 정확한 그 핵심을 짚어주지 않고 본인들의 입맛에 그 알맞은 그 어떤 변명거리를 가져와서 마치 그게 정말 이유인 것냥 그렇게 포장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아까도 어떤 그 유튜버를 보다가 그 내용을 말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껍데기 같은 이유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다루는 어떤 문제 제기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눈이 높아서 힘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민자들이 그 힘든 일을 하려고 우리나라로 오고 있고, 이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눈이 높아서 힘든 일을 안 하는 것도 문제고, 외국인 이민자들이 많이 오는 것도 문제고, 하여튼 뭐 이것저것 다 문제고, 하여튼 어떤 그 우리나라의 그 젊은이들이 문제다. 그러니까 5, 60년대 7, 80년대 이렇게 우리들 그 아버지 어머니 선배님들께서는 굉장히 힘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오랜 노동 시간도 버티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경제 부국으로 만들었는데, 요새 젊은 것들은 좀만 힘들면 일을 안 하려고 하고 불합리하다고 하고 이렇게, 이게 문제다, 이런 식으로 포장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그 주장이 필요한 누군가의 그 어떤 선동을 위한 어떤 그런 메커니즘적으로 만들어진 주장이지 핵심을 찌르는 주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모르겠어요. 실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뭐 어떤 정치적 견해로 그렇게 뭐 갈라치기를 해서 자기들 뭐 투표에 이렇게 이용을 하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익 집단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밖에 라고는 잘 안 보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니면 그냥 그분이 통찰력이 없구나.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정말 요새 젊은 사람들이 눈이 높아서 단순히 게을러 터져가지고 힘든 일을 안 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정당한 임금을 주고 정당한 대우를 하면 다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만큼 내 노동력을 제공하고 싶지 않은 거죠. 하지만 외국에 이제 우리보다 못 사는 뭐 어떤 나라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돈으로 월급을 뭐 월에 한 4, 50 받으면은 그 나라 돈으로 그렇게 한 달 월급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일하면 지금 200만 원 받으면 벌써 한 4, 5배 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가족과 이렇게 헤어지거나 뭐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올 만한 유인이 생기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이게 정당한 급여가 됐느냐, 지급됐느냐, 이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젊은 세대를 비난하거나 그 이민자들을 비난하거나, 그걸 비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이게 저는 그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말하는 그 근거를 대봐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기서도 소개를 했지만, 제 영상에서도 소개를 했지만, 이거 데이터를 가지고 그때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없는 데이터가 아니고 진짜 데이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통화 공급량 M2 증가율을 봤을 때, 2004년부터 봤을 때 연 복리 상승률이 7.6%예요. 매년 7.6% 이상의 수익률이 나거나 급여가 상승을 하거나, 그래야 내가 그때 번 돈이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된다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그 월급이 연 복리로 봤을 때 7.6%로 못 따라가면 계속 내 월급이 깎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월 300을 지금 받는다고 하면, 2004년도에는 얼마를 받았을까요? 지금 300만 원이면 2004년도로 돌아갔을 때, 제가 이제 여기 인터넷에 보니까 계산기가 있더라고요. 계산기를 돌려보면 보세요. 90만 원, 월급 90만 원이라고 치고, 이거를 연 이자율 7%, 아까 7.6%인데 소수점 떼고 그냥 7%만 잡았어요. 20년으로 잡으면 연복리잖아요. 연복리로 했을 때 340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2004년도에 90만 원 받는 사람이면 현재 340만 원 정도는 받아야 돼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2004년도에 혹시 일을 했던 분이나 아니면 뭐 부모님이 어떤 일을 했는데 90만 원 정도 받았다, 그분들이.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340만 원을 받고 있냐? 그걸 잘 생각을 해보시면 아니라니까요. 340만 원 지금 받는 것도 어려울 거래. 그래서 뭐 아까도 막 제가 그 유튜버 채팅창에 좀 썼더니 다른 분께서 뭐 그러면 얼마나 좋은 대우를 해줘야 니들이 뭐 힘든 일을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쓰시더라고요. 니들 그렇게 눈이 높으니까 백수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2004년도에 150 받았다고 치자고요. 150, 제 기억으로는 150이면 그렇게 큰 급여는 아니었어요. 그때도 2004년도니까. 2004년도에 150 받던 그 분들이 지금 얼마 받아야 되냐? 지금 580만 원 받아야 돼요. 지금 580만 원 준다고 하면은 일한다고 하는 사람 많을걸요? 근데도 그게 뭐 젊은 사람들이 노동의 가치도 모르고 뭐 좀만 뭐 힘든 일 있으면은 뭐 그만한다고 하고, 돈 더 줘봐요. 돈을 더 줘봐요. 그러면
안 한다고 하는가? 580 주면은 좀만 힘들어도 그만둔다고 할까요? 지금 300만 원도 받기 어려운데 300만 원도 받기 어려우면은 2004년도에 90만 원 줬던 거라니까요. 그럼 뭐 지금 뭐 80만 원 그때 뭐 80만 원 주는 돈 2004년도에 그 돈 주고 뭐 이것저것 다 시키고 뭐 늦게까지 남아서 일하라고 하니까 하겠냐고요, 누가. 그 왜 이렇게 급여를 이렇게 계속 그렇게 누르면서도 이렇게 돈은 풀고 있고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 아파트 가격이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죠. 돈이 이렇게 계속 돈의 원화 가치가 줄어드는데 부자들이 그러면 은행에다 적금을 넣겠냐고요. 어디 돈의 가치를 잘 보존하는 곳에다 저금을 하겠죠. 그게 우리나라는 부동산이었고 그래서 부동산 뱅킹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거기 은행에다가 뭐 뱅킹 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에서 왜냐하면 은행에다 내가 100만 원 맡겨놓으면 10년 뒤에 80만 원밖에 안 돼 있는데 부동산 아파트에다 100만 원 넣어놓으면 적어도 10년 뒤에 100만 원은 되니까 아니면 90만 원은 되니까 은행보다는 나으니까 부동산에다 돈을 넣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뭐 서울은 막 이제 10억이 되고 그래서 이제 청년들은 더 이제 뭐 희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더 좀 무기력한 부분이 있죠. 아무튼 이 모든 문제, 환율이 급등하고 그 뭐 급여가 적어서 젊은 사람들이 그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없고 이런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뭔가 봤을 때 연화예요, 연화. 소프트머니. 이게 만약에 금 아니면 비트코인처럼 경화였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저축한 그 돈이 그대로 앞으로 유지되고 더 기술의 발전으로 따라가면 생필품 같은 경우는 원래 이렇게 더 싸져야 돼요. 아무튼 어떤 생산이 들어가는 물건들의 가격 자체는 경화 체제에서는 계속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경화 체제로 갔을 때는 비트코인이나 금 같은 경화 체제로 갔을 때는 내가 돈 벌어서 뭔가 삶이 더 윤택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희망을 볼 수가 있어요. 옆에 사람들도 그렇게 되고 나도 그렇게 되는 게 보여지니까 그러면 더 열심히 일하고 일할 사람들은 뭐 아니면 만족한 사람들은 적당히 하고 뭐 아무튼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사회가 뭐 활력이 있고 그렇게 돌아가는데 그렇지 않은 그 연화 체제에서는 전 국민이 막 재테크 공부하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막 뉴스에서는 엄한 소리는 하고 있고 막 서로 싸우고 있고 막 이런 사회가 막 불안정하고 막 그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그 삶의 질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안 좋고 스트레스 받고 막 사람들이 불안하고 막 사회 그 어떤 막 사회 곳곳에서 어떤 이렇게 뭔가 분열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거나 그럴 요소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희망이 없고 무기력하고 막 이렇게 서로 싸우게 이렇게 만드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결론은 좋지 않은 돈을 쓰는 이 체제에 문제가 있다. 이거를 사람들이 주목을 하지 않는다. 이거 비트코이너들은 주목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법정화폐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법정화폐가 문제다. 그래서 저희 같은 비트코이너들은 비트코인을 모아가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죠. 이게 제가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이 비트코이너들이 주장이 뭐 신선한 것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보면은 굉장히 일리 있는 것도 있고 저도 많이 참고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도 이런 문제 어떤 그 문제를 이렇게 제시했을 때 자료를 제시했을 때 제가 그런 데다 반론을 제시하면 다구리를 해요. 다구리. 이게 집단 폭행을 해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본인들의 주장이 뭔가 약간 핀트가 어긋난다 싶으면 저 새끼 뭐지? 이러면서 저 병신 같은 거 왜 여기 와서 지랄할까? 이런 식으로 욕설까지는 아니어도 아무튼 되게 심해요, 여기가.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 왜 그럴까? 이게 자기 주장 물론 이제 주장에 대해서 뭔가 반론을 제시하면 기분은 나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집단으로 이렇게 편들어가면서 하는 거는 조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 오태민이나 뭐 저기 웅달 책방이나 성정길이나 뭐 신민철이나 뭐 강한국이나 뭐 이렇게 비트코인을 이렇게 좀 대중들하고 접점이 많은 그런 유튜버들이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노골적으로 막말로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좀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지언정 그분들이 여러분한테 이 원화로 환산된 원화 가치로 측정된 어떤 재산을 불려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그 사람들이 또 뭔가 어떤 교주야, 교주. 그 사람은 나한테 어떤 굉장히 좋은 것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어떤 토론이 날거나 이런 사람들은 배척해야 되고 공격해야 되는 대상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이 아니고 똑같은 인간이고 다 같은 비트코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일정 부분에서는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거는 뭐 토론의 대상이나 아니면 뭐 논쟁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하나 제기하면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뭐 교주인데 내 교주님 막 하나님 까듯이 막 깐다고 생각하는지 그냥 이렇게 다구리를 한다니까요. 제가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분들은 신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냥 비트코인이 좋은 돈이라는 걸 여러분한테 소개만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의 원화로 된 어떤 재산을 형성하는데 그걸 증식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환상을 가지고 속된 말로 똥꼬 빠는 짓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아무튼 좀 마지막 부분에선 저도 좀 제가 직접적으로 겪은 바도 있고 그래서 좀 분한 마음에 좀 비속어를 많이 섞은 부분이 있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이 좀 거슬렸다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1억 4천 정도인데 내년이 뭐 파라볼릭 상승 이렇게 파라볼릭 상승은 이런 상승이 아니고 이렇게 상승하죠. 내년에 이런 상승을 저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도 뭐 좀 정체되니까 뭐 익절을 하니 많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좀 비트코인을 모아가는데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